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로 굉장히 또 아주 해피한 매우 우리 D&D를 드시는 분들, 특히 당뇨를 탈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지만 뭐 약을 먹어봤던들, 뭐 주사를 맞아봤던들, 아니면 뭐 이런저런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봤지만 아무 효과가 못 봐서 이제 D&D까지 오셨다라고들 하시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입니다. 자, 이분이 말이에요. 당뇨를 앓은 지가 10년 이상이 됐대요. 저한테 이야기가 왔을 때 10년이 넘었다. 여러분, 당뇨를 지금 여러분들이 10년 이상 앓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미 간도 나빠지신 분, 뭐 콩팥도 나빠지신 분, 이미 뭐 췌장은 거의 다 기능을 많이 상실한 케이스도 많고, 약은 한 하루에 2번 이상 드실 것이고, 더 심하신 분들은 이미 인슐린 주사를 막 하루에 4번 이상 맞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미 합병증도 오시는 분들이 많고. 자,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찍었죠. 제발인데 당뇨 진단되면 즉시 오세요. 제발 병을 키워서 당뇨를 막 굉장히 악화시킨 상태에서 D&D를 찾아오지 말고. 아니,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약으로 하다가 주사로 다 하다가 안 되면 D&D를 찾냐고요. 예? 뭐 물론 한 가지 희망을 안고 D&D 때문에 오셨겠지만, 그래도 몸이 망가지기 전에 오시면 매우 빠르게 여러분들의 효과를 본인 스스로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찍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병원에서 진단 즉시, 1형 당뇨 즉시, 2형 당뇨 인슐린 저항성 진단 즉시 오세요. 그러면 빨라요. 자, 오늘도 10년 이상을 고생하신 분입니다. 충남 금산의 박 땡땡 이렇게 56세 되신 분입니다. 금산이었어. 얼마 전에도 금산에서 39살 청년이 그 우리 IL6 수치가 2000이 넘어가는 2075에서 불과 두세 달 만에 1.5 이하로 된, 우리가 갖고 있는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중요한 바이오마커, 염증 표적 인자, 암 표적 인자, 대표적으로 IL6였어요. 근데 우리 그걸 아주 급락을 시켰습니다. 자, 그때도 충남 금산분, 이번에도 충남 금산분 56세. 자, 이분은 우리한테 오실 때에는 다른 것으로 당뇨 제품들을 아무리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D&D를 찾아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10년이 되다 보니 당뇨약을 1000ml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드시는 걸로 저희한테 데이터를 제출, 이렇게 보이니까 안 보이게 하지. 자, 아침과 저녁에 1000mg짜리 2번을 먹는, 여러분 아시죠? 당뇨약은 토탈 2000ml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는 약으로는 끝난 거예요. 주사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예요. 이분이 그런 단계였어요. 이미 2000ml가 넘어가서 이제는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단계,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병원에서 나온 혈액검사지를 줘야 저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하죠. 왜냐? 이게 약이 아니거든요. 이건 식품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식사처럼 아침과 저녁에 먹는 식사. 그래서 식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러한 건강한 삶, 즉 당뇨 여러가지 수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걸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비포 애프터. 자, 이분이 가져왔어요. 많이도 안 했어요. 이분은 가장 중요한 거 2개만 딱 해갖고 왔어요. 비타민 D하고 3가지. 자, C펩타이드가 왔는데 0.55야 0.55. 여러분, C펩타이드가 0.6 이하면 1형 당뇨 진단을 받습니다. 이건 세계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동일한 기준입니다. 0.6 이하는 주사를 꽂아야 되는 상태, 인슐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C펩타이드 0.6 이하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D&D 드시는 분들은
0.1도 있고 0.08도 있고 0.06도 있고 0.02도 있어요. 0.02. 0.02는 좀 죄송스럽지만 이제 췌장의 베타세포는 마지막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언제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에 비하면 C펩타이드 기준 0.6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파괴는 아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의료기관에서 일형 당뇨 진단하는 기준이에요. 자, 이분이 0.55였어요. 그러면 C펩타이드가 0.55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내 몸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질 않아요. 인슐린이 안 나와.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인슐린을 맞아줘야 돼요. 인슐린을 꽂아야 돼요. 이분의 인슐린 수치가 1.20, 1.2. 턱없이 부족하죠.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지만 나이에 비해서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완전히 이제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D&D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오늘 또 이렇게 보내왔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보내왔고 오늘 또 보내왔어요. 자, 박수부터. 자, 충남 금산의 56세 박모모 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3개월 열심히 하셨대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 관리 열심히 하시고. 자, 당화혈색소 6.6.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D&D 3개월 먹으면서 당뇨약 아침과 저녁 1000mg짜리가 500으로 줄였대요. 반절로 딱 줄였어.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6 쫙 떨어졌지요. 더 중요한 거, C펩타이드가 1.10으로 쭉 급상승했어요. 급상승!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상치는 1.1 이상부터라고 하는데 우리는 1.5 이하가 되면 이미 1.5형 당뇨 라다 타입으로 진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0.55에서 1.10이니까 곱하기 2배가 된 거야. 예? 그러니까 100% 상승했어요.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정상이 돼요. 당연히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지요. 자, 이걸 제가 이게 우리 D&D 드시는 분들 가운데 상태가 좀 안 좋거나 꼭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 단톡방에 있는데 질문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살아나 C펩타이드가 일단 올라가게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D&D를 중단해도 유지가 되나요? 당뇨약 중에도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는 약제가 있지만 장기간 사용 시 췌장 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답했느냐? 여러분, 췌장의 베타세포가 자 정상이 됐어. C펩타이드가 자 2까지 올라갔어. 2.0이 됐어요. 인슐린 수치도 쫙 2.5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말하는 수치는 다 정상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자, D&D 더 이상 안 해. 그러면 막 살아도 될까요? No.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암 환자가 암 수술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잘 됐다 해서 퇴원하잖아요. 그럼 암 다 제거된 거 아니야. 그럼 나가서 말이에요. 그럼 막 술도 담배도 이것저것 먹고 싶으면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렇게 합니까? 절대 안 하죠. 5년간은 정말 암 환자들이 수술이 잘 되었어도 5년 이상은 엄청 조심하고 살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D&D를 드시건 뭐라 하건, 자, 더 이상 현대의학에서 재생이 안 된다고 하는 C펩타이드가 정상화가 되었고 인슐린이 정상으로 나오고 있고 혈당이 정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1년간은 여전히 D&D를 드시면서 철저하게, 더욱더 철저하게 해서 몸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식단 관리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왜냐? 더 이상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상태, C펩타이드가 엄청나게 이게 기능이 약화되었던 상태에서 정상으로 되었는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지요.
그래서 그러한 기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제 췌장의 베타세포가 완전히 살아나고 인슐린 분비나 또는 당화혈색소, 당뇨약도 지금 반절 이상으로 줄여버린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소아당뇨, 일형당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하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완전히 파괴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DND가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혈당과 주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